피부도 잘 회복시켜주지, 피부도 보호해주지, 수분감도 생겨주지, 피지선도 안 막지. 원성 통찰 맞네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세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 쓰지 마라, 바세린만 쓰면 얼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또 매스컴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바세린이 뭔가, 바세린은 페트로라툼이라는 거고 석유에서 만들어요. 석유를 막 시추를 하는데 시추공이라든지 이런 데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상처가 많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막 일하고 막 이러시면은 이런 데다 바르고 그랬더니만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화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실제적으로 이제 명칭은 페트로라툼이고 상품명이 바세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석유에서 만든 기름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을 보습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식, 그리고 수분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세린은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름막을 살짝 입혀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들이 수분을 머금게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피부가 이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균 감염도 좀 막아주고 피부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작용을 해주는 게 바세린입니다. 뭐 회사 발표상으로는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는다라고 회사에서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넌커메도제닉이라고. 피부도 잘 회복시켜주지, 피부도 보호해주지, 수분감도 생겨주지, 피지선도 안 막지. 원성 통찰 맞네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드름 안 만든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요, 환자들 보면은 바세린 바르고 여드름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에다가. 아마 막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환자들이 자꾸 여드름이 생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기름덩어리잖아요. 굉장히 찐득찐득한 기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발랐을 때 얘 자체로는 여드름을 유발을 하지는 않지만은 피부에서 발생하는 분비물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뭉쳐지면은 모공에 작용을 해서 여드름을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피부과 의사로서 추측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의 경험상으로는 바르고 여드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길 만한 부위에는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피선이 발달이 안 되고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기름이 하나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좀 발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피지 분비량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되면은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석유를 만들어. 예. 그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얘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페트로라툼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은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들을 만듭니다. 이 가공하는 데서 생기는 부산물, PHA라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우리 인체에서 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극미량이 들어가거나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성이 적을 거지만은 그래도 찝찝한 건 사실이죠. 이것도 역시 바세린 회사에서 자기들은 이제 완벽하게 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부산물들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 자체는 아주 극미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내로 흡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입술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성기 주위라든지 뭐 항문이라든지 이런 부위들 있잖아요. 점막으로 돼 있어서 흡수율이 조금 높을 수 있는 부위에는 굳이 꼭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제품들도 많으니까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코 주위에 바르면 이게 흡입성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코 주위라든지 이런 부위는 조금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계속 발랐는데 내가 여드름도 안 생기고 특별히 피부 자극감도 없다, 발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피부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르면은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아줄 수가 있고 자극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발라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알고선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부 보습을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코팅제가 있고 천연 보습인자라고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수분을 머금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습제들은 코팅제보다는 세라마이드 같은 이제 천연 보습인자를 포함하는 보습제들이 더 많이 있어요. 피부 자체를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보습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지만은 꼭 이것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보습제를 발라도 보습이 잘 되면은 피부도 보호가 되고 노화도 방지가 되고 잔주름도 적어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걸 바를 필요는 없는 거죠. 장점이라면 가성비? 가성비가 좋죠. 바세린은 굉장히 다른 이제 이런 아토피형 보습제들은 아무래도 좀 고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걔보다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바르고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바세린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자면은 뭐 좋은 보습 작용을 하는 크림인 거는 확실합니다. 좋지 않은 환경, 즉 건조하거나 추운 환경에서 일할 때 특히나 이제 뭐 발 뒤꿈치라든지 굉장히 건조할 수 있는 부위를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을 좀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발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은 약간의 바람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점막, 즉 입술이라든지 뭐 성기라든지 코 주위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바세린 이외에도 이런 보습 작용을 하는 로션이나 크림들은 굉장히 많고, 이런 코팅제 말고 발림감도 좋고 보습 능력도 있는 피부 보습제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바세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바세린 논란에 대해서 제 입장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실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것도 물어보세요. 샴푸를 잘못 쓰면 탈모가 돼요?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탈모가 안 생기는 샴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